꺼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무음이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세 번을. 박수!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저 박완이 시민의 삶을 지키고 멈춰있는 청주를 바꾸기 위해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청주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의 중심에 KTX 오송역과 글로벌 시대를 이끌 청주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직지로부터 이어져 온 기록문화도시 청주는 바이오 산업과 2차 전지, 반도체 등 최첨단 과학 산업이 있습니다. 교육도시로 단단한 인재 육성 기반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유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주는 88만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주는 장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통의 시정, 관성에 머문 행정, 관료형 시장의 한계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시정은 측근 비리, 부정부패, 밀실 행정, 주민 갈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2023년 오송에서는 무고한 우리의 이웃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 현도면 재활용 선별센터 갈등, 수도권의 쓰레기 유입까지 시민의 이동권, 숨 쉴 수 있는 권리,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저는 포크레인으로 원흥이 방죽을 덮으려 할 때 인간띠를 이어 두꺼비를 지켰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재명을 죽이려 할 때 연대와 투쟁으로 이재명을 지켜냈습니다. 12.3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죽이려 할 때 저는 추운 겨울 거리에서 단식과 촛불로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이제 저 박완이는 청주 시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청주시장에 도전합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청주 시민 여러분, 저 박완이와 함께 상상해 주십시오. 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청주, 교육과 산업이 서로 돕고 발전하는 청주,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청주, 세계 속에서 빛나는 청주를 상상합니다. 청주국제공항은 비행기만 오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세상과 세상, 오늘과 내일이 이어지는 문이 될 것입니다. 연간 1200만 명이 이용하는 KTX 오송역은 청주를 국토의 중심 도시로 사람과 물류,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청주는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발걸음이 머무르고 즐기며 일하고 살아가는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 여러분이 저 박완이와 함께 상상한다면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이재명식 소통의 리더십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매일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와 업무보고를 보며 소통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 박완이는
시민의 뜻을 묻고 설명하고 설득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정치는 결국 시민이 하는 것입니다. 저 박완희는 시민의 뜻 안에서 길을 찾고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주권자 시민과 늘 소통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민과 함께 혁신하겠습니다. 시민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88만 개의 아이디어를 직접 소통하고 행정에 반영한다면 그 속에서 혁신은 일상이 될 것입니다. 시민이 주권자로 정책에 참여하는 시민주권 청주, 인간으로서의 기본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 청주,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전도시 청주, 문화가 풍요롭고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청주, 첨단 전략산업이 융성하고 AI 산업이 더해진 미래 산업도시 청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탄소 중립도시 청주, 사람과 세상, 내일을 이어주는 국제 교류도시 청주. 이 새로운 청주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AI로 도시운영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과 함께 상상하고 소통하고 혁신하는 청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저 박완희는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 박완희는 결단하고 책임지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 박완희는 상상하고 변화시키는 혁신 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기자회견문에 이렇게 낭독을 마쳤고요. 우리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지지해 주시기 위해 오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기자님들 질문하겠습니다. 네. 같은 당 민주당 후보들이 계시잖아요. 원래 그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박완희는 차별화된 점 위험하고, 두 번째는 선거 나오시면서 이제 대표직감을 뭘로 쓰실 건지, 그리고 세 번째는 선거 일정상 시의원 사퇴 시기는 어디신지. 일단 시의원 사퇴는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시의원이 시장에 출마할 경우에는 사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답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 직함을 뭐로 쓸 것인지는 오늘 이제 자료에도 나와 이제 보고를 드렸는데 국무총리 자문위원으로 제가 이번에 위촉이 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자문위원 위촉이 되어서 작년 12월 26일 날 위촉이 돼가지고 사실 아직 위촉장을 받지 못했는데 내일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 국무총리 자문위원이나 더민주 충북혁신회의 상임대표 이걸 중심으로 좀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박완희만의 장점은 제가 올해로 8년차 이제 마무리되어가고 있는데 시의원을 하고 있고 2000년도부터 2017년까지 18년간 시민사회 환경단체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 청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들여다보았고 청주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17년의 그런 경험과 시정을 8년간 직접 들여다보면서 청주시의 현안과 문제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저의 장점으로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정원호 성동구청장이나 이런 분들도 지역의 풀뿌리를 활동을 통해서 성장한 정치인들이
실제 서울시장에 유력한 후보급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는 정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고 이제 중앙에서 고위관료 지내다 지역에 뒤늦게 봉사하러 내려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는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 선언으로 가장 중요한 현장으로 꼽는다면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현안들 중에 당장 현안이라고 치면 수도권의 그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현안일 것 같아요. 당장 그것은 이미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시의원 하면서 초선 때 가장 강력하게 문제 제기했던 것이 청주의 소각장의 신설 증설을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기면 문제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었고, 실제 환경부가 민간 소각 시설에 대한 주민 건강 조사를 실시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것을 사실은 청주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그것을 하게 됐죠. 당연히 그 활동은 지역 주민들이나 환경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처럼 환경 관련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강력히 좀 대응을 하려고 하고요. 발생지 처리 원칙은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발생한 걸 청주까지 끌고 내려와서 소각하는 건 문제이죠. 그래서 이것을 법 제도화시키는 문제, 저희 청주 지역의 4명의 국회의원분들하고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함께 풀어나가도록 할 거고요. 법제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법제화되기 전까지 만약에 관입이 된다고 하면 실제 정확한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지, 추가로 더 들어오는 것은 없는지, 또 들어오는 쓰레기의 성상이 제대로 된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인지, 불법적인 거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감시 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한 그것에 대한 보상들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소각시설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법제화되어 있어요. 청주시 조례에도 있고. 그런데 민간 소각장에 대해서는 그런 조례가 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기면의 소각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도 민간 소각장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법제화까지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시장이 된다고 하면 뭐 되기 전부터라도 서울 그 쓰레기를 배출하는 저희 청주로 보내는 단체장들과 협의를 할 겁니다. 자체적으로 서울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5명의 후보가 가장 나이 가장 다 라이벌이시죠. 이장석 국회의원님이나 허창원 전 도의원님, 유행렬 전 청와대 행정관님, 그리고 또 변호사님도 한 분 나오시는데 다 저보다 선배들이세요. 사실은 제가 그중에 제일 젊습니다. 네, 젊은 패기로 선배님들 모시고 같이 열심히 선의의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도 목소리가 안 들려서 질문이 안 들려요. 그 좀만 크게 해주세요. 목이 아파도. 안 들려요. 질문이 뭐라고 하는데 답변만 들리고. 예, 혹시 또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기자는 아닌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뭐 반년 조금 넘었는데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전에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저번 대선처럼 그런 에너지 환경 뭐 그런 거를 강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믹스 정책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충북에 핵발전소가 들어올 일 없어, 바닷가가 아니라.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나중에 정부나 당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이거는 아니다라는 소신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 낼 수 있으실지, 그거를 당이나 정부하고 다른 건데 이제 본인 후보님께서 이건 아니다 할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신지. 또 그 질문을 사실 8년 전에 저 시의원 처음 됐을 때 들었습니다. 시의원 되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 민주당 시장님이셨고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는데 민주당 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겠냐, 모 기자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한참
저희 지역사회에 엄청난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갈등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자당 시장이신 한범석 시장님께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시정질문 오은 발언 이렇게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당론을 따르고 당과 함께 가야 하지만 잘못된 길을 걷는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 단체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살짝 나갔다가 또 나왔다가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우리 가만히 나오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쪽에 사면 단체장이 찍고 안 했지. 안 해도 안 해도 가자! 화관이 마이크 좀 가지고 있어도 되겠네. 화관이 같은 뒤 같은 뒤. 나가셨는데. 자, 좌석쯤 책상 넘겨주세요. 뒤로. 책상 뒤로 빼겠습니다. 네. 네. 자, 모이실게요. 여기 사과도 없다. 화관이 화이팅! 자, 중납 아들입니다. 네. 네. 안볼것 같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청준하면 바가지 형 오른팔 귀 옆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준은! 바가지! 청준은! 바가지!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하나 빼주시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다 나와서. 예. 알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청준은! 바가지! 다시 한번. 청준은! 바가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가운데 서 계시고 개인적으로 찍고요. 그래서 10분간 개인 촬영하겠습니다. 어르신 분들하고 먼저 여기 보세요. 10분 먼저 찍어. 어르신